자, 어느덧 제가 창업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실제로 창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면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일단 혼자서 창업을 하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감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는 성공할 거라는 감, 그리고 이 사업은 될 거라는 그런 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잖아요. 흔히들 뭐 사업을 하려면은 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근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업에는 본인의 감을 믿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의 경험을 예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작년에 여행사를 창업을 했고, 그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상품 중에 승마 캠핑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말 그대로 승마와 캠핑을 결합한 그런 투어 상품인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몽골의 오지로 말을 타고 트레킹해서 들어가서 대자연이 보존된 그 자연 안에서 캠핑을 하는 이런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팔아야 될까? 이거를 주로 소비하는 소비자층은 누굴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여행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행보다는 약간 어드벤처에 더 가깝고, 그래서 저는 아예 모험, 도전, 야생 이거를 컨셉으로 잡아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20대, 3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참 웃긴 게 그냥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트레킹, 캠핑, 어드벤처? 그러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라는 이런 단순한 추측이었어요. 제 감을 믿었던 거죠. 근데 막상 연락이 오는 게 40대, 50대 남성분들한테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도전정신을 가진 20, 30대 청춘들의 모험, 낭만 이런 그림을 그렸었단 말이죠. 근데 40, 50대 남성분들한테는 반응이 오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나? 나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물론 20, 30대한테 반응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날짜가 길다거나,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소재 자체가 별로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내 감에 의존해서 일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냥 뭐 어드벤처고 캠핑이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좋아하겠지,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던 거죠. 사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나이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훨씬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뒤에 타겟을 설정을 했어야 되는 거였죠.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을 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당연히 물론 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은 맞는데, 사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러니까 내가 싫더라도 동료들이랑 회의를 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상대방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내가 아는 거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도 결국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게 아니면은 또다시 재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단지성의 힘을 빌릴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이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매 순간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여유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옆에서 바로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감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다행히도 지금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은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제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고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홍보를 했더라면 시간도 줄이고 돈도 줄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나한테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온 회사와 달리 내 사업은, 그리고 내 경험에는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떤 결과가 하나 나타나면 그럼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제가 이 여행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막 안 팔리고 있어. 근데 안 팔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나 뭐 지인이 야 근데 이거 상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비싸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뭐 말 그대로 정말 비싸서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 진짜 가격이 비싼가? 그래서 안 팔리나? 아 그러네, 가격이 비싸네, 가격을 내려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짚어가지고 정말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정말 작은,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난 뭐 그런 한 번 발생한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일반화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회사였다면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살 사람은 사겠지 라고 말겠지만 이거는 내 사업이고 나의 모가지가 걸린 일이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저희 손님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몽골 여행 가면 많이 쓰는 그 에어베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쓰는 간이 침대 같은 그런 물건인데 그거를 대여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여행사들에서는 다 대여해준다더라 뭐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비싼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공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해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거 사람들 막상 여행 가면 잘 쓰지도 않을 것 같고 나도 여행 가면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내 친구한테 물어볼까? 근데 내 친구들도 뭐 잘 안 쓴다는데? 아 그럼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옆에 지인한테 한번 물어라도 봤다는 것에 조금 의의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의 비추어 본 정말 일부의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말 운 좋게도 내가 판단한 것처럼 그게 뭐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손님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엄청 유행인 물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 작은 배려에 감동해서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감이 아니라 정말 이게 데이터에 의한 결과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정말 하다못해 커뮤니티에서 에어베드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네이버에 검색어는 얼마나 되고 그게 검색하는 시기는 또 언제고 그걸 검색하는 연령대, 성별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몽골 여행 시즌이 몇 월부터 몇 월인데 그 시기에 이거 검색량이 되게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객과 성별이나 나이대가 맞는구나 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 보유함으로써 한 가지 더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에어베드를 배치를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게 이제 옳은 선택이라는 거를 난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감에 의해서 했던 선택이라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에어베드를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나? 뭐 이런 사소한 걱정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없이 감에 의존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실수로 범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진짜 사업이라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의식적으로 하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나라는 자아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일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자아를 아예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데이터를 먼저 파보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멋대로 진짜 선택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간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처럼 혼자서 사업 창업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라도 정말 그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정말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의 감을 믿지 마라. 너의 감이 생각보다 되게 구릴 수 있고 물론 그 감이 좋다 한들 감은 언젠가 뽀록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신다면 그래도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